시장 관련해서 49제가 어제였던 것 같고요. 방송하는 시점으로만 보면은 근데 이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추모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.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준비 모임 해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이제 박원순 재단이라든지 박원순 시장이 이 그간 해왔던 어떤 업적들에 대한 것을 기리는 사업이 시작될 것 같은데 언론이 딱 그걸 또 막고 막아서는 거죠. 성추행 논란이 휩싸였는데 이것 자체가 또 논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이게 뭐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고, 그리고 지금 계속 그 신고자 쪽, 피해자 쪽에서는 그 불리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런 거에 대해 너무 좀 초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,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저 강화문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지나가게 되거든요. 근데 아직도 그 백선엽 관련해서 그 추모한다라고 그 부스가 마련돼 있어요.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, 정말로 뭐 약 공과 사를 논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는 아직 지금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 공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 자체는 너무 좀 말이 안 된다. 그러니까요. 예를 들어 백선엽처럼 그러니까 같은 민족에게 일본 완장을 차고 독립군을 터벌하는, 그게 터벌이란 표현이요. 되게 전쟁 용어 같은데 사람 죽인 겁니다. 박정희는 안 그랬습니까?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들어와 가지고 뭐 6.25 때 공을 세웠다라든지 박정희처럼 무슨 경제 발전을 시켰다라든지 이런 논리로 쉴드 쳐지고 그게 뭐 쉽게 표현하면 죄가 사해지는 이런 국가에서 박원순 시장이 즉 그간 시민사회나 시장으로서의 훌륭했던 업적들을 기리는 것도 못하게 하는, 이건 내가 봤을 때 역사상 가장 낫지 같은 거예요. 마틴 루터 킹을 기억하십니까? 왜 대답을 해, 대답을 해. 알고는 있어요. 황당한 질문이라. 마틴 루터 킹이 그 60년대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었지만 사생활이 지저분한 걸로 유명합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후보 맞나요? CIA 국장을 한 뭐 수십 년 동안 한 사람이 그런 면에서 대단히 많이 공격을 해요.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은 명백하게 증거로 많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지방 도시를 갈 때마다 항상 매춘부가 뭐 연결돼 있고, 그다음에 정치 자금을 많이 이런 식으로 유용하고,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마틴 루터 킹을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그 사람이 미국의 인권운동에 기여한 측면만을 바라보거든요.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원순 시장은 확정되지 않은 겁니다. 지금 피해자 측의 주장만을 가지고 그분이 평생 보여준 그 사회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폄하한다. 그럼 그 재판 결과 끝나고 나서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분에 대한 추모의 열기가 있을 때 이런 재단이나 뭐 추모 사업을 시작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마지막에 보였던 그 행태 때문에 실망한 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종합적으로, 그리고 그 사람이 사회에 기여한 부분을 더 크게 보자.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선엽은 민족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. 그분은 용서할 수 없어요.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지금까지 젊어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였던 그 인간에 대한 그 기본적인 헌신, 사랑, 이 부분을 높게 본다면 저는 이 재단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좀 어처구니 없고 그 이야기는 이따가 밤에 성동일 방송에서 좀 디테일하게 다룰게요. 김재련 넌 누구냐 이런 주제로. 근데 이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김재련이 경찰의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날 이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하고 등에게 면담 신청했다는 이 사실이 알려졌어요. 그러니까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고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으로 뜬금없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,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중앙지검장하고 유현정 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,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 이런 사람들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을 해버려 서울 북부지검에서. 그래서 수사를 하게 되는,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 건으로 이성윤이 수사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. 근데 이거
끝난 거 아니었나요? 그때 당시에 일단은 그 교회 그 어머니 교회 목사를 통해서 뭐 퍼져 나갔다는 게 있었고, 또 하나는 이미 MBC하고 SEBS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고, 이것을 박원순 시장님에게 약간 반론권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, 이걸 배당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. 제가 이 말씀 한마디만 논의에 관계없이 하겠습니다. 예. 제가 방금 행태란 단어를 사용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, 행태란 단어는 그냥 행동하는 모양이에요. 왜 싸우려고 그래요?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저는 좀 답답하기도 예, 하고. 끝났고요. 자기가 감당을 몫이야 그거는. 그냥 비헤이비어입니다, 그게. 아니 내 말은 이게 예를 들면 가끔씩 그 이야기 잠깐만 하고 그냥 네네네. 잠깐만 끊고 갈게요. 네네네. 이 병론과 병이라는 게 뭐냐면요. 제가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은 YTN이 아니야. 요거는 전합뉴스 TV도 아니고 MBC, KBS도 아니고 종편도 아니야. 간단히 말해서 선별 지급과 이 보편적 지급을 실제로 미래통합당은 분열의 요소로 써먹고 있거든요. 그러면 약간 진영 방송에서는 그런 것들의 논리를 깨는 방식으로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데 특정 시점에만 가면 난 평론가야. 그래서 이제 검찰이 진짜 그런 모습 자세히 지켜야 되거든요.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 공정성이 진영 방송에서 너무 강조가 되면 사람들이 짜증을 내는 거야. 나 거기까지 이야기할게.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요. 알겠습니다. 어디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? 이걸 배당했다. 이성현 이성의 지검장이. 배당을 했다는 자체에 이게 좀 저는 재밌는 거 아닌가?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.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미 다 결론이 나왔는데 이걸 왜 배당을 한다는 게. 예.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그러니까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건이 수도 없이 많은 고소고발건이 들어오잖아요. 그걸 다 기소할 수는 없잖아. 그러면 그 기소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걸러주는 게 검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. 근데 우리 쪽에서 고소고발을 하면 하나도 안 받아주고 저쪽에서 고소고발하면 받아주는 형태가 윤석열이 욕 처먹는 지점이야. 조국과 나경원의 차이 같은 거예요. 그러면 무슨 고소고발건이 들어오면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. 이게 무슨 뭐 법으로 재단할 일이냐? 이걸 만약에 기소권이 안 되는 걸 기소하는 쪽, 기소가 아니더라도 수사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그만큼 검찰력의 낭비예요.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다 받아주지는 못하는 거야. 근데 너무 형평이 어긋나잖아요. 이게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받아야 될 일이에요? 고발당했다고? 그러니까 이 논란이 지금 그 개요가 이런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건에 대해서 검찰에 와서 그 변호인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상담을 좀 했고 사건이 아직 배당되지 않았고, 근데 그 사건이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전인데 이성윤 지검장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, 그럼 내부적으로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너희들끼리 어떻게 아냐? 그럼 이게 바로 공무상 비밀을 어긴 것이다. 근데 그 조직 내에서 일어난 일, 예를 들어서 역으로 보면 너 왜 그거 몰랐어? 이미 변호인 측에서 검찰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상담도 했고 입건 전 조치까지 취했는데 왜 그거 모르고 있었어?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문제가 전혀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법의 정말 아까 법 기술자들이 하는 가장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법을 걸어서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. 이성윤 지검장의 힘을 빼기 위해서.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 사건을 빌어서 윤석열이 이성윤을 치는 것 같은 모양새. 기분 나쁜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. 자, 그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